오늘 이야기는 틱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틱 발생률에 대한 자료인데, 틱 그것과 이제 의생명연구원 연구팀이 국민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2003년에서 2020년까지 틱장애 연령군 발생률 및 임상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틱장애가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신규 환자 10명이라고 하면은 6명이 소아 환자, 4명이 성인 환자, 이런 식으로 틱장애 환자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또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소아 환자 중에 10명 중에 2명은 그 틱 환자 중에서 ADHD가 동반되고, 성인 환자 중에서 10명 중 4명은 불안증, 우울증 이런 것을 동반한다고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틱장애라는 증상 자체가 단순히 그 증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증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게 이제 실제 연구 결과로 밝혀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틱 환자분들이 많아졌으니까 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틱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그럼 먼저 오늘은 틱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제가 이제 좀 자료 같은 걸 좀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자료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상체질과 이제 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서 영상에서는 사상체질과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틱과 관련된 사상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체질이 틱이 좀 잘 생기는지, 왜 그런지,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많이들 아시고 있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소아 틱 장애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틱 장애란 몸의 일부를 빠르게 움직이거나 특정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장애이다. 흔히 7세에서 11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현된다. 그리고 전체 아이들의 약 10에서 20% 정도가 일시적으로 틱 증상을 경험할 정도로 쉽게 볼 수 있는 질환이다 라고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틱이 굉장히 흔해졌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저도 굉장히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진료로 보는 환자분들은 많겠지만 그거 외에서도. 그럼 틱이 조금 이런 게 있어요. 틱이라는 게 어릴 때 잠깐 생겼다가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서 없어졌다가 또 몇 년 지났다 또 생겼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 상체 쪽, 얼굴 쪽 위주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눈이 깜빡였다면 이게 나중에 코가 찡긋대고 입을 삐죽거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이 좀 돌아다니는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틱장의 이제 증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틱은 운동 틱과 음성 틱으로 나눠지고, 또 단순하게 나타나는 단순 틱과 조금 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합 틱,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제 표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틱은 단순 틱이에요. 말 그대로 단순하게 특정 행동을 반복하거나 소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증상이 좀 악화돼서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복합 틱도 있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운동 틱 중에서 이제 복합 틱입니다. 자리에서 뛰어오르기, 타인의 물건 허락 없이 만지기, 물건 등을 던지기, 스스로를 때리거나 성기를 만지거나 그 주변을 만지거나 외설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복합 틱 중에서 음성 틱은 상황과 전혀 관련 없는 단어를 지속적으로 말한다든지, 타인의 말을 따라하거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조금 이게 틱인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제 행동이나 음성도 이제 틱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틱이 과연 사상체질과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말하기에 앞서, 그러면 사상체질은 일단 우리 아이가 어떤 체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체질이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 체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소양인인데, 그럼 소양인 체질이 100% 갖고 있냐? 그렇지 않죠. 사람이라는 게 소양인 체질 기질이 가장 많고, 태음인 기질이 몇 프로 조금 있고, 소음인 기질도 조금 갖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질적인 것들을 이제 체질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자녀를 봤을 때 대략 감별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별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체격적인 조건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성향적인 거, 기질, 성격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특징을 보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앞서서 ADHD랑 사상 체질을 얘기할 때 한번 쭉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그 앞에 영상을 한번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질이라고 하면 사상 체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상 체질은 체질을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 건데, 양인과 음인,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고, 양인 중에서도 태양인과 소양인, 음인 중에서도 태음인과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양인을 먼저 얘기를 하면, 양인은 기본적으로 상체 쪽이 발달해 있어요. 체격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체가 조금 발달이 상체에 비해서 잘 안 된 타입입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의 어떤 체형을 생각하면 쉽다,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태양인과 소양인을 비교하게 되면, 태양인은 역삼각형인데 조금 더 두툼한 사람이에요. 목도 두껍고 얼굴도 크고 어떤 흉곽도 두껍고 이런 체형을 생각하시면 되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슬림한 역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인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은 체질이기 때문에 외향적이에요. 둘 다 외향적.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이고 활동성이 높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또 불같은 성격이 있고 감정 변화가 심하고 고집이 센 편입니다. 또 체온이 높고 체력이 좋은 어떤 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면 소양인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끈기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한 용두삼이라고 얘기하죠. 마무리가 조금 약한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호기심이 많고 민첩하고, 물론 화도 잘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꽁하게 오래 가진 않고, 이런 성격적인 특징이 있고, 체질적으로는 열이 많고 에너지가 높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음인은 반대로 하체 쪽이 발달했어요. 체격적으로 보면.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발달했는데 조금 더 두툼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상체보다는 허리 쪽이 조금 발달해 되어 있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발달해 있는데 하체 중에서도 약간 엉덩이 쪽이 발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음인은 태음인과 다르게 굉장히 좀 슬림하고 오밀조밀하고 이런 체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격적인 특징에 있어서 태음인은 차분하고 온화하고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잘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또 일은 또 대충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질적으로는 땀이 많고 피로도나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소음인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꼼꼼하지만 결단력이 좀 부족하고 걱정이 많고 섬세하고 좀 잠재주가 많고 이런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체질적으로는 좀 몸이 차고 체력이 약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손발이 차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모형을 설명해 드리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어떤 체형의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잘 보셨죠? 네 가지 체질을 한번, 이제 우리 자녀는 어떤 체질일까 한번 감별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러면 어떤 체질이 틱이 가장 많이 생기냐? 바로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이 1등이에요. 1등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소양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끈기가 약하고 호기심이 많고 민첩성이 많아요. 그리고 기질적으로 이제 체질적으로 열이 많고 흥분을 잘합니다. 쉽게 흥분해요. 그래서 이제 이를 겉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애가 스트레스도 잘 받고 표현을 이제 화도 잘 나고 금방 삐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이 약하고 스트레스를 제어하는 기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질적인 특징이 틱이 잘 발현이 되는 기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에 취약한 소양인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불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연관돼서 틱 증상이 많이 생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한의원에서 이제 내원 환자에 가지고 통계를 냈대요. 그 이제 기사를 좀 봤는데, 통원 환자가 틱 환자 733명 중에서 약 50%, 49%가 소양인이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도 진료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좀 열이 많은 아이들, 그리고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틱 증상이 굉장히 잘 발생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봐왔고 치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틱이 지금 보면은 ADHD, 그리고 틱,
모두 다 소양인이 좀 많이 생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소양인입니다. 체질적으로 보면 상체보다는 이제 하체보다는 상체가 좀 발달하고 뭔가 이렇게 쉽게 약간 흥분하는 기질도 좀 갖고 있고, 흥분하면 말도 좀 빨라지고. 되돌아서 살펴보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ADHD 기질은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섭을 많이 썩히셨을 건데, 이제 요거 보고 계시는 부모님 중에서 이제 자녀가 소양이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잘 관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자, 소양인 관리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소양인이 기질적으로 ADHD도 잘 생기고 틱도 잘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생기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데,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들은 명상이나 호흡법 이런 거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스스로를 좀 진정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아이들은 사실 그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한테 사실 가장 좋은 건, 진짜 가장 좋은 건 운동이에요. 운동을 함으로써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고,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꾸준하게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질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아이들마다 기질이 좀 다른데, 너무 승부욕이 강하거나, 그래서 협동을 잘 하는 게 싫고 나 혼자 하고 싶어 하거나, 이제 이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보통 이제 이 어린 나이 때에는 아이들이 같이 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좀 어려운 경우에는 뭐 수영 같은 혹은 달리기 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것을 좀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특히 수면 패턴, 그리고 이 영양이 골고루 이제 잡힌 식단,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체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면서 어떤 신경적으로 긴장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도 좀 안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제 수면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체질과 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저도 소양인이지만 어렸을 때 틱은 없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양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체질이 틱 증상에도 영향이 좀 있구나, 이 부분을 좀 미리 알고 계신다면, 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혹시 지금 자녀가 틱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틱이라는 게 가만히 놔둬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한번 꾸준하게 해 보시고, 그런데 최소한 2주 그리고 한 달 정도 안에는 보통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증상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